우리 지난 시간에는 해상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상도가 무엇이었나요? 해상도는 가로 픽셀의 수와 세로 픽셀의 수를 곱한 그 값으로 구할 수가 있었고, 가로 픽셀의 수가 더 많을수록 세로 픽셀의 수가 더 많을수록 훨씬 더 선명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상도, 촬영, 편집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높은 해상도로 촬영하는 게 편집에 유리할까요? 유리하지 않을까요? 편집에 유리할까요?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편집에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편집을 할 때요, 이런 걸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스케치북의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은 걸 살 수 있잖아요. A4 크기의 스케치북을 살 수도 있고 B4 크기의 스케치북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요, 스케치북의 크기를 미리 정해 놓는 것처럼 영상의 크기를 미리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담을 편집 화면의 크기를 가로 픽셀의 수가 1920, 세로 픽셀의 수가 1080. 다시 말해서 풀 HD 화질로 영상을 담겠습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마침 카메라로 촬영한 화질이 가로 픽셀의 수가 1920, 세로 픽셀의 수가 1080. 편집 화면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촬영 화질과 편집 화면의 크기가 똑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이 마리오의 얼굴을 확대하고 싶어요. 확대를 시키면 됩니다. 확대를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픽셀이 끼어져 보입니다. 화질에 손상이 가요. 다시요. 편집 화면의 크기를 풀 HD로 정했고 마침 우리가 촬영 화질도 풀 HD로 했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영상을 편집 화면 크기에 담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얼굴을 확대시키면 이렇게 화질이 깨어져 보입니다. 편집 화면의 크기와 촬영 화질이 똑같으면 확대를 시켰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확대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확대를 시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고화질로 찍어야 돼요. 두 번째 가정입니다. 편집 화면의 크기는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로 촬영할 때 엄청나게 고해상도로 찍었습니다. 4K. 자, 4K는 풀 HD가 4배가 모인 게 바로 4K예요. 자, 찍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너무 커가지고 편집 화면에 담기질 않아요. 4K는요, 풀 HD를 4개 모은 거예요. 요것도 한 개의 풀 HD, 풀 HD, 풀 HD, 풀 HD. 그쵸? 우리가 촬영한 화질이 너무 커가지고요, 편집 화면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축소예요. 가로로 반, 세로로 반, 50%씩 축소를 하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50%로 축소한 화면이에요. 우리가 큰 화질의 화면을 축소시키면 화질의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00% 화면은 이미 확대가 된 화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가정 1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확대를 시키면 화질이 깨어져 보이는 그런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할 때 확대를 시켜야 되는 장면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높은 화질로 찍는 게 유리하고요. 저는 확대시킬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편집 화면의 크기와 똑같은 화질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풀 HD 편집 화면 크기에 4K 화면을 담은 거예요. 4K 화면을 50% 축소해서 담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이곳은요, 경주에 위치한 경북 천년숲정원이에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도 확대를 시켜도 100% 화면이기 때문에 화질의 손상이 없습니다. 4K로 찍었기 때문에 화질의 손상이 거의 없이 확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대를 시켜야 되는 장면이 있다. 그럴 때는 편집 화면 크기보다 조금 더 높은 화질로 찍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물론 확대를 시킬 일이 전혀 없다. 그러면 편집 화면의 크기와
촬영 화질의 크기를 똑같이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무궁화를 형상화한 거라고 하네요. 네, 시간 되시면 꼭 둘러보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그 영상에다가 음악만 조금 입혀도 훨씬 더 그럴듯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음악 하나만 입혔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바로 편집의 묘미예요. 어떤 음악을 넣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여기에 자막을 입히고 또 나레이션을 넣으면 훨씬 더 그럴듯한 영상이 제작됩니다. 저랑 같이 그런 거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중에서도 확대를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장면은요, 하나의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이에요. 일단 영상을 보겠습니다. 맞아. 나는 살짝 그냥 자, 지금 한 대의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근데 확대를 시켰어요. 근데 화질의 손상이 거의 없죠. 제가 추측건데 분명히 4K 화질로 찍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사촌 오빠 같은 마음이지. 네, 좋은 분명히, 좀 또 확대시켰죠? 좀 마음씨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네. 샤론, 자, 남자 잘 만나야 된다.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들 어떨 때 좀 더 높은 화질로 촬영을 해야 될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영상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의 사진이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